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희망이란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을 이루거나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건 바로 절망입니다. 이처럼 희망은 기대하는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열리지 않은 판도라의 상자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뭔가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제가 가수 김호중의 병보석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업로드했습니다. 보석 신청 소식과 함께 몇몇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향후 재판 진행 및 보석 전망 등에 대해 분석해 봤는데요. 제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의 객관적 판단을 근거로 보석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보신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심정을 표출해 저 역시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법조인들은 법적 다툼 사안에 대해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선례나 판례를 근거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직업적으로 법 조항만을 따져 얘기할 때면 평소 인간적이었던 사람조차 때론 매몰차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병보석의 경우 몸에 이상이 생겨 긴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고 갇혀있는 처지라도 위급한 상태에 처해 있다면 치료부터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애초에 법이 만든 규정과 원칙도 상식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보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한 것은 재판부가 곧바로 신문기를 잡지 않고 결심 공판까지 미룬 게 의아한 일이고, 이는 현 상황을 시급하게 판단하지 않거나 구속 상태를 좀 더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비친다는 것이죠. 절박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고 빈말이라도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제대로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더 큰 실망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참고해 말씀드렸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희망이란 의미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난번 업로드한 내용에 김호중의 병보석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은 절차를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냉혹하리만큼 인정사정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 보일 뿐 어찌 보면 법은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규칙을 이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과 원칙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외라는 게 있고 법 테두리 안에는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법이 아무리 냉혹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순리대로만 따르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법도 온정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게 살던 사람도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용서가 없다면 너무나 비정합니다. 가차없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살면서 보여준 삶의 궤적, 예를 들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례가 많고 천성이 착하고 선하다는 객관적 판단이 있다면 법도 이를 헤아려 선처하는 아량을 베풀어야 맞습니다. 착하게 살면 죄를 일부 경감하거나 심지어 선고를 유예해 주기까지 합니다. 대신 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면 누범으로 쌓여 더 엄하고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역시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 마땅한 일이겠죠. 그동안 기부봉사와 의미 있는 나눔 실천 등 김호중과 아리스의 선행은 일일이 꼽지 않아도 차고 넘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일방적 비난 여론에 내몰리며 선행까지 묻힌 것 같아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이 모두 매몰차고 비정하지만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판사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금방 들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여론 따위에
쉽게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꾸준히 선한 영향력에 앞장선 김호중과 팬클럽 아리스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97억 원 상당의 기부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부에는 아리스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정규 2집 파노라마 앨범 52만 여장 약 7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리스는 또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 때 2억 7천만 원, 2023년 2월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당시 1억 7,500만 원, 2023년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원에 3억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호중은 바쁜 스케줄을 쪼개 직접 튀르키예 자원봉사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직접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업로드한 바 있습니다만 김호중은 지난 5월 노숙자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24일 서울역 노숙자 임시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250여 명의 노숙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는 2달 전인 올 3월에 이미 약속된 일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5월 9일 음주 교통사고를 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보름 뒤 예정되어 있던 봉사활동은 부득이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호시설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 김호중의 사고 소식을 듣고 봉사는 어려울 것으로 일찌감치 포기했다고 합니다. 김호중은 그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고 자신은 참석할 수 없었지만 당일 아침 식사 봉사에 나선 다른 일행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보호시설 관계자에게 계좌번호를 묻고 노숙자분들의 아침 식사 비용을 후원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김호중이 1,500만 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시설 측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행위 자체가 순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사실 당시 상황은 자신도 경찰 조사로 힘든 상황에서 노숙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은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2달 전에 3월에 그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노숙인들에 대해서 약속한 건데 그런 시설이니까 예, 이건 자기가 지켜야 될 것 같다 물어봐달라고 해서 계좌번호를 적어 가셨어요 그날. 그랬는데 그달 5월달 안에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엄청 크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분의 그 상황에 봤을 때 네, 그 경황 없는 중에도 작은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게 되게 고마웠고 네, 왜 상처 기자님들이 전화가 두세 분 또 오셨어요 오늘. 그래요, 네,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치유받았을 때 네, 네, 더 감동 있게 노래 부르고 왜 한이 있는 사람들이 노래 잘한다 그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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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치유가 돼서 나중에 잘 다시 우뚝 서면 좋겠다라는 제가 김호중 씨 잘 몰랐는데 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마음으로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벌을 받는 게 맞지만 네. 너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해에 섞인 그런 말 행동을 안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생겼죠. 네, 저도 사회복지 네. 전공해서 예, 이제 뭐 종합복지관 이런 데 있었는데 네, 네. 근데 이 노숙 쪽은 정말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호중 씨가 이름이 낼 수 있는 국제국이구나. 네, 큰 네. 기관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 서울역에 없는, 네, 네. 조그마한 그래요. 기관을 해서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가 제가 사회복지 30년 정도 했지만 좀 귀하게 느껴졌어요. 좀. 네, 법은 기록과 수치,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김호중은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습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야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간절한 소망은 깊을수록 통할 여지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곧 다가올 추석 연휴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날아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